여러분, 유럽 대륙 전체가 그야말로 숨을 죽였던 밤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말이죠. 이 정도로 팽팽한 군사적 긴장감은 처음이었다고 해요.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총리 도널드 투스크의 이 한마디가요. 유럽 전체를 뒤흔든 이 사건의 무게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이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나토, 네이토 영국 하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궁금하잖아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사건의 시작점으로 가봐야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엄청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그냥 우크라이나만 노린 공격이 아니었다는 게 곧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러시아가 띄운 드론이 무려 415기. 이 415기의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그냥 뒤덮어버린 겁니다. 이게 정말 상상이 되시나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격이었죠. 자, 그런데 이 415라는 엄청난 숫자 속에 훨씬 더 위험하고 정말 중대한 의미를 가진 숫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19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바로 폴란드,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의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드론의 숫자입니다. 이 순간 정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거죠. 첫 번째 드론이 국경을 넘은 게 현지 시각으로 새벽 0시 50분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실수나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뒤로도 드론들이 계속해서 국경을 들락날락하면서 이건 명백히 의도적인 영공 침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계속되는 도발에 마침내 네이토가 직접적인 군사 행동으로 응답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어진 대응은요, 정말이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 사상 최초로 나토 회원국 영공 안에서 나토군이 러시아의 군사자산을 직접 쏴서 떨어뜨린 거거든요. 이건 자칫하면 어마어마한 확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은 정말 신속하고 단호했습니다. 자, 첫째, F-35 같은 폴란드와 나토의 최신의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했고요. 둘째, 곧바로 러시아 드론을 향해 불을 뿜어서 최대 4기를 격추시켰습니다. 셋째, 바르샤바 쇼팽공항 같은 주요 공항들의 영공을 일시적으로 폐쇄해서 안전을 확보했죠. 그리고 넷째, 폴란드 전역에서 격추된 드론 잔해들이 속속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요격이 성공적으로 끝나자마자 투스크 총리가 SNS에 아주 짧지만 단호한 메시지 하나를 딱 올립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 이건 러시아를 향해서는 까불지 마라 라는 강력한 경고였고, 동맹국들에게는 우린 괜찮다, 걱정 마라는 든든한 메시지였던 거죠. 자, 일단 군사적 충돌이라는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유럽 전역을 뒤흔드는 그야말로 거대한 외교적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겁니다. 대륙 전체가 정말 숨을 죽이고 다음 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폴란드가 바로 꺼내든 카드는 바로 네이토 조약 제4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다 같이 싸우자 하는 5조, 즉 전면전 바로 전 단계거든요. 한 나라가 나 지금 진짜 위험해 라고 느낄 때 모든 동맹국을 공식적으로 불러 모으는 아주 이례적이고 무거운 조치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는 네이토 역사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사조가 발동된 게 이번이 겨우 8번째였어요. 그만큼 폴란드가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자 유럽과 북미 전역에서 규탄 성명이 그야말로 빗벌치기 시작합니다. 네이토 사무총장은 이건 절대적으로 무모한 짓이다 라고 했고, 프랑스, 체코, 심지어 헝가리까지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건 용납 못한다고 외쳤습니다. 미국도 빠질 수 없죠. 네이토 영토는 단 1인치도 우리가 지킨다 라면서 아주 강력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게 과연 의도된 행동이었을까요? 러시아는 푸틴은 왜 이렇게 위험한 도박을 한 걸까요? 이게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도발이었을까요?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가 완전히 엇갈립니다. 먼저 러시아, 전혀 근거 없는 소리다. 그 드론이 우리 거라는 증거도 없지 않냐? 이건 서방의 도벌이다.
이렇게 딱 잡아뗍니다. 반면에 서방 분석가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죠. 이건 명백히 나토의 반응을 떠보려는 거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돕는 폴란드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자 침략을 더 확장하려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한 전문가가 이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냈어요. 푸틴은 지금 자기가 어디까지 선을 넘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토가 어디까지 봐줄 건지 그걸 떠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과연 이 사건은 전쟁 중에 벌어질 수 있는 그냥 우발적인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훨씬 더 크고 위험한 충돌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을까요? 그 판단은 이제 이 내용을 보시는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